빨간 매니큐어를 발랐다라는 것이 뭔가 그 점에 이 사람이 어떤 피해망상을 겪거나 피해를 당했던 어떤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. 이게 언론에서 그리고 경찰에서 이 사람의 용의자의 몽따주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함께 보시면서 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. 이 몽타주 맞습니까? 네네. 이 몽타주가 맞고,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여대생이 진술한 그런 법 체면 수사를 거쳐서 작성된 거거든요. 그래서 차량 번호도 나오긴 했지만, 결국은 여성으로부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심리적인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고, 또 아니면 성도착증이나 변태 성욕자 행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보세요. 살해를, 피해 동생을 살해하고, 그 다음에 시신의 손발톱에다 매니큐어를 바르고, 그걸 가지런하게 손톱깎이 같은 걸로 깎았다라고 하는 부분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떤 그 증자가 있냐면, 이 포천 여중생의 속옷, 그러니까 속옷과 스타킹, 브래지어,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어요. 그거는 발견되지 않았다. 그렇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, 일종의 우리가 보통 간음증이나 성도착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여성이, 내가 좋아하는 여성의 그 옷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. 그 전리품처럼. 그런 기호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만지거나 보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범인들이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성도착증이나 변태 성욕인데, 제가 일선에서도 보면 특정 컬러를 좋아해가지고 그 컬러를 좋아하는 여성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결국 그 여성을 납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을 잡아서 구속한 사실도 있는데, 나중에 피해자 신문 줘서 인터뷰를 해서 받아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컬러를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컬러에 집착한 나머지 범행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심리도 있었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건이 지금 공소시효 폐지가 2015년도에 폐지가 됐거든요. 아마 저는 이 사건을 꾸준히 해서 다시 재수사해가지고 범인을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사후에 매니큐어가 칠해졌다라는 사실도 좀 백 팀장이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, 16년 만에 이 사건의 제보자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. 당시 대학생이었던 제보자 한 씨는요, 엄양 실종 일주일 직전이죠. 저녁 무렵에 걸어서 귀가하던 중에 낯선 흰색 차량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. 이 한 씨가 한 차례 거절 후에 탑승을 했는데, 도착지에서 내려달라 하자 문을 잠근 채 계속 운전을 했다. 결국 달리는 차에 문을 열고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제보자 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남자 손이 매우 하얗고 손톱이 깔끔했다. 꼭 투명 매니큐어 칠한 것처럼 깔끔했다. 경찰이 이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했고,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몽타주로 나왔습니다. 한 씨가 최면 수사를 통해서 당시 납치했던 차량 번호가 경기 735X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인근 공업사에서 나와서 자신을 따라온 점을 기억했는데, 안타깝게도 해당 공업사가 2003년에 전산 기록은 없었다는 거예요. 2006년 이후에 공업사에 온 경기 735X의 차량을 확인해본 결과 인근에 거주하는 정모 씨의 차량인 것이 특징이 됐는데, 정 씨는 당시 20대 아들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지만 정 씨 아들이 해당 시간에 포천에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. 몽타주 속 외모자와 거리가 있는 점 등등으로 용의자로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. 변한부 변호사님, 16년 만에 제보자가 등장을 했는데 남성 운전자의 손이 하얗고 투명 매니큐어를 칠했다. 상당히 구체적이에요. 예. 16년 전에 저분이 이제 제보를 하지 않으셨던 게, 저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보고 지난번에 나를 납치를 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했었지만 어차피 잡히게 되겠지,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보를 하지 않으셨었고, 이번에 한 모 언론의 탐사 프로에서 이 제보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보를 하면서 이제 수사가 또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서 전면적인 재수사로 나가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, 좀 관련 제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토대로 해서 내사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까,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백 팀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방면의 수사에 걸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 사건을 다시 면밀히 보시면서 하나의 그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고 아마 찾고 계시는 과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. 예, 백 팀장님, 이분 말고 한 씨 말고도 화장품 매장이 그 근처에 있었는데 네네네. 빨간 매니큐어를 사간 남자가 있었다. 네. 라는 직원도 한 명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그 제보가 있었는데요. 남성이 와가지고 굉장히 빨간 매니큐어를 2개를
달라고 했다라고 합니다. 이제 이런 제보들이 결국 퍼즐 맞추기로 모아지게 되면은 체포가 되는데 저는 이제 미제 사건을 왜 해야 되냐면요. 사실 공소시효 태안이법 사건 때문에 태안이법 아시죠? 예. 사실은 그 6살 먹은 아이가 대구에서 항산퇴를 당해가지고 46일 만에 결국 사망을 했는데 결국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이제 종료가 돼버린 상태에서 재수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. 이 재수사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이 해결이 되고 있어요. 용인 교수부인 살인사건, 그다음에 나주 여고생 드들강 살인사건, 그다음에 이제 그 아산의 갱티곡의 노래방 살인사건, 서울 구로동, 그다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그 미지 사건이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. 하기 때문에 지금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도 이런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게 나가게 되면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. 네. 그래서 경기 북부청의 이재훈 강력계장 주재에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내사 단계를 벗어나서 빨리 미지 사건 다시 재수사를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그 15살 먹은 여중생을 범인들한테 납치당해서 결국 살해한 시신으로 돌아온 이 부모의 마음을 예. 생각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된 여중학생 아이가 집에 엄마 곧 돌아갈게 하고 사라진 이후에 지금까지 범인이 안 잡힌다. 그러면은 그 집안의 피해자 부모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느끼는 이런 어떤 불안감이 크거든요.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건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야, 그 빨간색 매니큐어를 사간 남성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진하냐라고 매장 직원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라는데 재수사가 결정돼서 조속히 좀 많은 제보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.